저희 부부의 연간 총 수입은 77만 원이고요. 저축액은 5만 원. 네, 안녕하세요. 백김치치에서 백을 맡고 있는 백입니다. 네, 어느덧 2025년도 끝자락에 와 있네요. 저는 39살이고요. 중소기업을 다니다 9월에 퇴사한 평범한 전직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파이어족이라는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특별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 여전히 흔들리고 매일매일을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 또한 저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분들의 솔직한 기록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완성인 저희의 이 투박하고 현실적인 과정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이정표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파이어족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던 2024년 저희 집 가계부를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24년 기준 저희 부부의 연간 총 수입은 1억 3,377만 원이고요. 저축액은 9,145만 원, 저축률은 약 68%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중소기업 다니는 부부가 어떻게 그 돈을 저축했냐? 비결은 단순합니다. 절약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높은 연봉 덕분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든 부수입과 그리고 배당주 시스템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 차비가 아까워서 매일같이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갈 때도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불건 폭염주의보가 내리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정말 상관하지 않고 정말 독하게 탔는데요. 네, 나름의 기준도 있었습니다. 보통 시간당 2mm까지는 우비를 입고 자전거를 탔어요. 우비를 입어도 속옷까지 젖어서 사무실에 도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화장실에서 떨면서 젖은 바지를 말리고 있으면 처량하다 싶다가도 그땐 그게 제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 믿었기에 계속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나중에 보니 자동차는 1년에 6,000km 정도를 탔는데 자전거는 1년에 8,000km 정도를 탔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후엔 회사에서 밥을 사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가는 건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남들 다 나간 텅 빈 사무실에서 늘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많이들 하고들 계실 텐데 앱테크, 저는 하루에 64개씩 했습니다. 10원, 20원을 모으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화면을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서 돈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꾸는 일, 그게 진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비 아끼고 점심값 아끼고 앱테크 하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티끌은 모아봐야 결국 티끌 아니냐.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작은 돈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커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마음가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주 작은 흐름이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태도,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려는 습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 는 단단한 자존감. 놀랍게도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돈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10원, 20원은 여전히 티끌일지 몰라도 그 티끌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이 삶을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다는 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4년 저희 집 가계부의 전체 흐름입니다. 연간 총수입은 1억 3,377만 원, 지출은 4,236만 원인데 여기엔 대출이자 1,201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저축액은 9,145만 원, 저축률은 68%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와 아내는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벌어 신고한 종합소득세 금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이에요. 다시 말해 이 저축액은 높은 연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 수입 구조를 만들어 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약 9년 동안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자담회, 마테스트, 설문조사, 피부 임상 시험, 생동상 시험, 에어비앤비 청소, 대리운전, 배달까지. 그냥 돈이 되는 일이라면 정말 뭐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24년 기준 메인 직업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아르바이트를 504개를 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에 당시 제 삶의 절박함과 도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요. 불안한 제 노후와 미래를 제 땀으로라도 막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몸으로 부딪히는 부업의 세계에서만큼은 제가 감히 자부하는데 제가 고인물입니다. 맨몸으로 산전수전, 단맛, 쓴맛, 짠맛 다 겪으면서 쌓인 제 노하우들이 앞으로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확실한 공략집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치열했던 부수입에 대한 썰은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1년에 500개 이상의 많은 아르바이트를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전 직장 동료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제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저에게 24년 7월은 운명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임차인의 빌라 전세금을 받아 처음으로 의미 있는 목돈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게 됐거든요. 그 결과 6개월 만에 받은 배당 소득이 약 1,065만 원. 그때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있구나.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땀 흘려 아르바이트를 뛰지 않아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시간을 팔지 않아도 수입이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경험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배당 소득이 내가 그동안 빗속에서 자전거를 타며 덜덜 떨면서 갈아 넣었던 내 시간과 몸을 대신해 줄 수 있구나. 그 순간 제 삶의 무게중심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치열함에서 여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 돈이 제 대신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아주 조금씩 여유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몸에 밴 습관은 무서워서 제 일상은 여전히 소박합니다. 여전히 낭비는 싫어하고요. 물건 하나 살 때도 몇 번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제 삶의 풍경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허둥대며 도시락을 싸던 그 루틴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존을 위해 타던 그 낡은 자전거를 이제는 치치와 한강으로 소풍 갈 때만 아주 여유롭게 탄다는 점이겠죠. 자산의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계좌 잔액이 아무리 커져도 그건 그저 잠시 제 자존감을 확인시켜주는 차가운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여태껏 영순이었던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자산의 숫자나 계좌 잔액 같은 차가운 숫자가 아닌 따스한 삶의 온도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내 남은 생의 가장 젊은 오늘, 내 곁에 소중한 아내와 앞서 걷는 치치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평범한 순간들을 사랑으로, 행복으로 꽉 채우고 싶습니다. 이제는 숨가쁘게 앞서가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편안한 보폭으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바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삶. 그게 치열했던 제 24년 가계부가 저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진심입니다. 시를 읽고 싶구나.